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는 5월 1일부터 두 달간 하루 1,0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감산 발표에도 유가는 9% 폭락해 시장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인데 사상 최대 감산 규모에도 불안한 시장, 이유는 무엇인지 널뛰는 유가를 둘러싼 이슈를 분석한다. 네, 시장에서 이제 뭐 어떤 국가들은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수로 따질 만한 거는 유가가 있습니다. 출렁이는 변동폭이 워낙 크고요. 오늘 아침만 해도 뉴스가 뭐 2천만 배럴 감산이다 하다가 아니다. 1,000만 배럴이다. 아니다. 결국 연기가 됐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곽용은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뉴스가 숫자도 자꾸 달라지고 결국 끝내는 협의가 안 됐다라고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가장 큰 걸림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오페크 플러스에서 그 기존의 이제 영상회의 부분이 또 6일에서 9일로 연기가 됐죠. 그래서 상당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됐으나 멕시코의 이견에 의해서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또 합의 수준도 뭐 지금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2천만 배럴 정도 예상을 했는데 1,000만 배럴 정도 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1,000만 배럴 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게 최근에 그 오페크 플러스 쪽에서 좀 증산을 좀 했기 때문에 1,000만 배럴 감산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든 것이 아닌가, 약간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대감이 상당히 감소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본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면은 이 셰일 오일 가스의 상황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부도 위기도 면하게 되는데 미국은 감산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좀 다시 기대감이 급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산 협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이것 때문에 오늘 처음에 1,000만 배럴이라는 감산 합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가는 오히려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라고 본 거죠. 앞으로 오늘 밤에 남아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합의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진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급에 대한 이슈보다는 수요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이 공급, 이 증산에 대한 양이 중요한 거죠. 합의는 되는데 그 양이 업돼야 된다는 거죠. 1,000만 배를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서는 사우디가 미국 등에 대해서 오페크 플러스 국가에 대해서 추가로 500만 배럴 정도 요구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시사 포인트는 뭐냐면은 1,000만 배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업돼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최근에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사우디가 유럽에 있는 정유사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여기에서 조금 시사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향후에 유가가 하락하는 부분보다는 유가의 회복을 통해서 정유사에서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서 이득을 보는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합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더 관건인 것 같아요. 어쨌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가 해소가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뭐 멕시코는 나는 합의 못해 이러면서 또 변수가 떠오르자 지금 오늘 밤으로 그 결과는 늦춰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석유업계가 휘청되다 보니까 미국의 엑슨모빌은요. 설비 투자를 100억 달러나 삭감하겠다라고 발표했으니까 돈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변동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은 어떤 거죠? 아무래도 정유업계죠. 그렇죠. 이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 유가의 그 기존 폭락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재고 평가 손실로 인해서 매출의 감소가 우려된다라는 거거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석유 수요에 대한 어떤 감소가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이 정유사의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기 좀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크게 뭐 관련된 종목은 이런 거죠. SK이노베이션과 GS인데 오늘 흐름을 좀 보시면은 GS는 외국인이 매도,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이 매수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 GS에 비해서 SK이노베이션은 뭐 전기차 배터리라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어쨌건 이제 정유 업계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 시각을 유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의해서 수요가 줄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돼야만이 좀 우리 정유 업계의 수익성 지표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유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은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S오일도 현재 구간은 3% 안팎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유주들의 하락 여기서 더 이어질까요? 사실 유가도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바닥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가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미 빠지는 부분 반영이 돼 있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중요한 거는 이 주가를 올릴 만한 이벤트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컨센서스 하회, 2020년 적자 지속 예상, 이런 멘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강하게 올라가기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GS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주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매수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언제 올라갈지, 언제 모멘텀이 작용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현재 흐름을 좀 지켜보시다가 대응을 좀 하시고, 최근에 뭐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들이 좀 이렇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 패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관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아가기는 대단히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이러한 어떤 뉴스 플로우에 의해서 주가의 급등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도 잘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어떤 합의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 한번 짧게 매매하는 전략도 괜찮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유가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고 경기가 휘청거리고 있긴 한데, 이게 1년 뒤, 2년 뒤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유 레버리지 뭐 ETN이라든가 ETF 접근 혹은 정유주들을 길게 보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투자 관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ETN이라든가 ETF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짧게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초점을 딱 맞추고 좋다 이러면 빨리 들어가셔서 빨리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속도 싸움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간다, 대단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종목에 대한 관점인데, 사실 그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경기 지표가 좀 좋아져야 되고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냐. 그렇다면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좀 수요가 좀 감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지금 기름을 쓰는 그런 케이스는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 배 같은 경우에 기름을 많이 썼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조금 좀 경계를 좀 하셔야 된다, 이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적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유가나 환율이라는 거는 시장을 오르고 내리게 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큰 지표 요소거든요. 여기서 감산 합의가 실패된다면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뉴욕 증시라던가 우리 증시가 여기서 급락할 수도 있을까요? 현재 상태에서 유가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유가가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급락이 나온다면 당연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 변동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늠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다 보셔야 되냐면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보셔야 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엄청난 양의 시장 유동성 공급이죠.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는 유가
대한 감산 규모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 안 되면은 조금 그러저러하고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해결돼야 될까요? 경제 지표 해결되고 특히 고용 해결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 조금 부정적으로 약세장이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의 논리, 트레이딩의 논리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좀 논외로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굳이 네. 휘발유,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를 살 필요가 없다. 네네. 휘발유차도 충분하다. 뭐 이런 네네. 이야기까지도 더해지더라고요. 네네. 유가 하락, 저유가가 지속된다고 하면 네네. 전기차들의 그 상승이라든가 투자에도 걸림돌이 돼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사실 네. 그 최근에 유가가 이제 급락함으로 인해서 네. 그 뭐 내연기관 차들에 맞아요. 대한 어떤 주목 관심이 되는데 큰 트렌드로 봤을 때는 유럽의 환경 규제 이런 부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흐름은 강력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지금 뭐 더불어서 정보를 하나 이렇게 좀 본다면은 저는 뭐 한국전력은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마이너스 요인인데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자회사가 있죠. 그래서 자회사의 그 LNG 투입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서서히 그 한국전력의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장에서는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을 정리해 보자면요. 이에 따라서 지금 정유주를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뉴스에 따라서 등락이 좀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연기관차가 수혜를 볼 것이다. 이전보다는요. 차라리 한국전력을 눈여겨보자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곽영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